새벽 5시 김정수는 눈을 뜹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압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새벽의 냉기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끝냅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입니다.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저녁 남은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오늘 아침 새로 구울 계란 프라이. 도마 위에 팔을 썹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깹니다. 가족이 깨기 전에 다 차려놔야지.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푸고 국을 데웁니다. 식탁 위에 하나씩 놓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물컵. 가지런히 정렬됩니다. 6시 30분. 며느리 박미선이 나타납니다. 미선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부엌 앞을 지나갑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나 미선은 말없이 고개만 까딱입니다. 인사도 감사도 없습니다. 미선아, 아침 차렸어. 얼른 먹어. 정순이 말을 겁니다. 미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젠 아침 안 해주셔도 돼요. 정순의 손이 멈춥니다. 뭐? 요즘 배달 음식도 많고, 저도 요리 좀 배우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미선은 시선을 피합니다. 정순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정순은 웃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밥은 같이 먹어야지 하지만 미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식탁을 지나쳐 거실로 갑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무겁습니다. 7시. 아들 민수가 나타납니다.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합니다. 민수야, 아침 먹고 가. 엄마, 오늘 회의 있어서 못 먹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민수는 구두를 신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문이 닫힙니다. 정순의 말은 공중에 흩어집니다. 손주 지훈이가 나타납니다. 10살 남자아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늦었어요. 지훈아, 밥 한 숟가락만이라도. 엄마가 학교에서 먹으래요. 빨리 가야 해요. 지훈이도 현관문을 나섭니다. 정수는 혼자 남습니다. 식탁 위엔 4사람분의 아침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정수는 72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17살에 중매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정수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손수 기저귀를 빨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갈 때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수는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10년 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정수는 이사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자랐습니다. 이젠 할머니의 손이 필요 없습니다. 미선도 변했습니다. 인사가 줄었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오전 10시. 집안은 조용합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TV가 켜져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화면엔 아침 드라마가 흐릅니다.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정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엔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정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으로 얼굴을 만져봅니다. 피부가 거칩니다. 탄력이 없습니다. 예전엔 나도 예뻤는데. 정수는 옛날을 떠올립니다. 25살의 정순. 아들 민수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남편 철수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수는 거울에서 눈을 뗍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아침상이 놓여 있습니다. 식은 밥, 식은 국.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상을 치웁니다. 하나씩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립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지훈이가 돌아옵니다. 학교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정수는 반갑습니다. 지훈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정수는 다시 혼자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이젠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때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엔 그림자만 깁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손님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짐일까요? 정수는 알 수 없습니다. 저녁 6시. 미선이 저녁을 준비합니다. 배달 음식입니다. 치킨, 피자. 상 위에 놓입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미선이 말합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정수는 상 앞에 앉습니다. 가족들도 앉습니다. 민수, 미선, 지훈. 모두 핸드폰을 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정수는 치킨을 한 조각 집습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정순이 말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뉴스를 봅니다. 미선은 카톡을 합니다. 지훈이는 게임을 합니다. 정수는 입을 다뭅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다시 혼자 남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상을 치웁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수는 아직 모릅니다. 9월 중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시장에 갑니다. 명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송편 재료, 나물, 고기.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익숙합니다. 올해도 온 가족이 모이겠지. 정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마음이 조금 설렙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엌에 짐을 풀어놓습니다. 재료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선과 민수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엔 제주도 어때요? 미선의 목소리입니다. 정순의 손이 멈춥니다. 제주도 갑자기 민수가 묻습니다. 아이들 방학도 끝나기 전에 가족 여행 한번 가요. 우리 셋이서. 셋이서 내 호텔도 예약했어요. 3박 4일로요. 정수는 부엌 문 뒤에 서 있습니다. 숨을 죽입니다. 그럼 엄마는 민수가 묻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시면 피곤하시잖아요. 미선이 대답합니다. 정수는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여보, 우리도 가족끼리 시간 좀 가져요. 어머니는 나중에 모시고 따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민수가 대답합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든 무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입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밥을 차립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정수는 고개를 듭니다. 올해 추석에 저희가 제주도로 좀 다녀오려고요. 제주도. 내 지훈이 방학도 끝나기 전에 여행 한번 가려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미선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온 가족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해요. 각자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거죠. 미선이 대답합니다. 정수는 아들을 봅니다. 인수야. 민수는 시선을 피합니다. 엄마, 다음에 같이 가요. 이번엔 애들 일정이 있어서. 일정. 학원 끝나고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다음엔 꼭 같이 갈게요. 민수는 밥을 급하게 먹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집니다. 지훈이만 신나서 말합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면 돌고래 보러 갈 거래요. 정수는 손주를 봅니다. 웃어보려 합니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밥을 차리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나는 정말 짐인가?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오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설거지도 빨래도 하지 않습니다. 미선이 출근하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 안 차리셨네요. 응. 좀 피곤해서. 그럼 푹 쉬세요. 저녁은 제가 배달시킬게요. 미선은 현관문을 나갑니다. 정수는 다시 혼자입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오래된 친구 이성자입니다. 여보세요? 정순아, 나야 성자. 성자야야. 정순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추석 준비 때문에 그러냐? 나도 요즘 장 보느라 정신없다. 우리는 추석에 여행 간대. 여행? 좋네. 어디로? 아니. 나는 안 가. 애들끼리 간대 제주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뭐? 나보고 집에서 쉬래. 정순아, 성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너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은 받냐? 정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절에 시어머니를 두고 여행을 가. 그게 말이 되냐? 애들도 바쁘고 나도 이제 늙어서 불편하고
그게 아니잖아, 정순아. 너 지금 그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성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정순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은 어디 갔어? 내 인생. 그래, 너도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정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정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가족들이 짐을 쌉니다. 여행 가방, 수영복, 선크림, 현관 앞에 쌓입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지켜봅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미선이 인사합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라. 민수가 다가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전화하세요. 괜찮다 가서 재밌게 놀다 와라. 정수는 웃어 보입니다. 지훈이가 안깁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재밌게 놀다 와. 현관문이 닫힙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정수는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합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식탁. 정수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추석 오후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떡을 빚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정수는 TV를 끕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계란, 우유. 명절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절인데 정수는 계란 하나를 꺼냅니다.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를 밥 위에 올립니다. 혼자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저녁 7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엄마, 우리 호텔 도착했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잘 있다. 저녁 드셨어요? 먹었다. 뭐 드셨어요? 계란 프라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들 재밌게 놀고 조심히 다녀와라. 정수는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명절인데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TV 속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순의 집은 조용합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성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너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은 받냐? 내 인생은 어디 갔어?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꿈이 있었습니다.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 정수는 이불을 덮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옵니다. 슬픔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정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사흘 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미선이 밝게 인사합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냐? 할머니, 저 돌고래 봤어요. 지훈이가 달려옵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재밌었구나. 민수가 짐을 풉니다. 정순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엄마,
집에선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다. 짧은 대화가 끝납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다시 혼자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낡은 가방을 꺼냅니다. 그 안에서 통장 봉투를 꺼냅니다. 남편 김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펼쳐봅니다. 사망보험금, 20년 적금, 퇴직금, 모두 합쳐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돈이며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작은 집 하나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내가 써도 될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결심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전 10시, 정수는 은행에 갑니다. 창구 앞에 앉습니다. 통장을 내밉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묻습니다. 이 돈 제 앞으로 인출할게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네. 본인 확인 좀 해드릴게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내밉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수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씁니다. 김정순, 처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자리를 뜹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분 후,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넵니다. 정수는 통장을 받습니다. 5,200만 원.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일어납니다. 은행을 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오후 2시, 정수는 부동산에 갑니다. 작은 중개사무소입니다.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인사합니다. 저 집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어떤 집 찾으세요? 작은 집이요. 시골 쪽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5천만 원 정도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켭니다. 충남 공주 쪽에 괜찮은 매물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공주요? 네, 전원주택이에요. 마당도 있고 조용하고요. 중개인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작은 단층 집입니다. 빨간 지붕, 작은 마당. 정순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4,800이요. 협의 가능하고요. 정수는 사진을 계속 봅니다. 여기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이요. 중개인이 놀랍니다. 지금요? 네, 지금 가고 싶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오후 4시, 공주로 가는 버스 안. 정수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멀어집니다. 건물이 줄어듭니다. 들판이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 와본 게 얼마만이지?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버스가 멈춥니다. 공주 외곽입니다. 중개인이 차로 데리러 옵니다.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돼요. 차가 시골길을 달립니다. 논밭이 펼쳐집니다. 고추잠자리가 날아갑니다. 여기에요. 차가 멈춥니다. 정수는 내립니다. 작은 집이 서 있습니다. 빨간 지붕, 하얀 벽, 나무 대문,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정수는 대문을 엽니다.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흙냄새가 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현관문을 엽니다. 작은 거실, 작은 부엌, 작은 방 하나. 정수는 방을 둘러봅니다.
창문으로 들판이 보입니다. 여기 좋네요. 정순이 말합니다. 그렇죠?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중개인이 설명합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옵니다. 감나무 아래 섭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저녁 6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민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다. 정수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부동산 서류를 꺼냅니다. 공주시 리 전원주택 4,800만 원. 정수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여기로 갈까? 하지만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뒤척입니다. 내가 떠나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밀려옵니다. 나를 찾을까? 아니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할까? 정수는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날,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울며 기뻐했던 날,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이젠 나를 봐주지 않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베개가 젖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어제 그 집이요. 아,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정말요? 좋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이요. 오늘요? 네, 오늘 계약하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짐을 쌉니다. 옷 몇 벌, 낡은 사진첩, 바늘쌈지. 많지 않습니다. 72년 인생의 짐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갑니다. 오후 2시, 정수는 다시 공주로 갑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씁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정수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씁니다. 김정순. 도장을 찍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집은 할머니 집이에요. 중개인이 열쇠를 건넵니다. 정수는 열쇠를 받습니다. 차갑고 단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미선아, 민수야,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네, 어머니? 나 말이야.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을 하나 샀어. 시골에. 집으려? 언제요? 미선이 놀라 묻습니다. 오늘 계약했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엄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수는 일어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밤 10시. 정수는 짐을 다 쌉니다.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편지를 주방 식탁 위에 놓습니다. 열쇠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옛날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정순, 남편 철수, 어린 민수 모두 웃고 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요?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닦지 않습니다. 사진을 편지 옆에 놓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봅니다. 72살 노인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단단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가방을 듭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공주로 가는 첫 버스를 탑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집니다.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옵니다. 두려움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정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민수가 눈을 뜹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조용합니다.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민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때 식탁 위에 흰 봉투가 보입니다. 편지입니다. 옆에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민수는 편지를 집어듭니다. 펼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여보, 여보. 민수가 소리칩니다. 미선이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네.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미선은 정순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습니다. 옷 몇 벌이 없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거실로 돌아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선도 옆에 앉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여행 가셨어. 미선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요? 이번엔 언제 오는데요? 몰라.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미선과 민수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연락해 봤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주소는? 모르겠어요. 편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민수는 정순의 방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남은 물건들을 뒤집니다. 바늘쌈지, 낡은 수첩, 옛날 사진들.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이 나옵니다. 충남 공주시 부동산. 민수는 영수증을 봅니다. 공주, 다음 날, 민수는 공주로 향합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찾습니다. 어제 김정순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 할머니요? 계약하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중개인이 주소를 알려줍니다. 민수는 택시를 탑니다. 시골길을 달립니다. 30분 뒤 작은 집 앞에 도착합니다. 빨간 지붕, 감나무 한 그루. 민수는 대문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노크를 합니다.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노크합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문이 열립니다. 정순이 서 있습니다. 왜 왔니?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난 이제 여기가 집이야. 엄마, 제발.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민수야.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난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라니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민수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정수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럼 뭐니 손님이니? 남이니?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 명절에도 혼자 두고 가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난 그저 너희 집에서 숨만 쉬고 있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쉬시는 줄만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돌아섭니다. 등을 보입니다. 이젠 늦었어.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민수가 다가갑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할게요. 정순의 어깨가 떨립니다. 약속해요. 엄마, 이번엔 정말 가족처럼 살게요. 민수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정순이 돌아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약속드려요. 민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수는 혼자 남습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 앉습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수는 하늘에 묻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공주집에 있습니다. 텃밭을 만듭니다. 상추를 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수는 문을 엽니다. 지훈이가 서 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안깁니다. 뒤에 민수와 미선이 서 있습니다. 정수는 놀랍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뵈러 왔어요. 미선이 고개를 숙입니다. 들어와라. 정수는 문을 열어줍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됐다,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선이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없이 일주일을 지냈는데요. 미선은 말을 잇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허전했어요. 아침에 밥상도 없고, 저녁에도 아무도 없고, 미선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정수는 미선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미선이 절을 합니다. 정수는 미선을 일으킵니다. 일어나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둘 다 울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정순이 밥상을 차립니다. 간단한 저녁입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따뜻합니다.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텃밭 진짜 예뻐요. 그래. 지훈이도 다음에 와서 같이 가꾸자. 네, 지훈이가 웃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주말마다 올게요. 약속해요. 민수가 손을 내밉니다.
정수는 손을 잡습니다. 약속하자. 두 사람은 웃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합니다. 어머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면 연락하세요. 괜찮다. 여긴 좋아. 정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정수는 손을 흔듭니다. 차가 멀어집니다. 정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마당에 앉습니다. 별을 봅니다. 여보. 우리 아들 컸어요. 정수는 하늘에 말합니다. 이제 날 알아봐요. 조금은. 미소가 번집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며칠 후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지훈이의 편지입니다. 정수는 편지를 뜯습니다. 할머니, 다음 명절엔 우리 집 말고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사랑해요. 지훈 올림.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운 눈물입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수는 편지를 냉장고에 붙입니다. 매일 볼 수 있게.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정수는 공주의 작은 집에서 지냅니다. 새벽 5시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당으로 나갑니다. 텃밭을 봅니다. 2달 전 심었던 상추가 자랐습니다. 무도 자랐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흙을 만집니다. 차갑지만 단단합니다. 내가 키운 거야. 중얼거립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4사람분이 아닙니다. 1사람분입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천천히 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오전 10시 마을 회관으로 갑니다. 노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정순 씨 오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반깁니다. 네. 왔어요. 함께 앉습니다. 김치를 담급니다.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정순 씨 손이 참 빠르네요. 평생 해온 일이라. 정순이 웃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왜 여기로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멈춥니다. 나를 찾으러 왔어요. 나를요? 내 72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는 몰랐거든요. 할머니들이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그 마음. 함께 웃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열어봅니다. 손주 지훈이가 보낸 것입니다. 안에 편지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 속엔 할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래, 밥 해놓을게.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해갈게요. 엄마는 쉬세요. 정수는 놀랍니다. 내가. 내 미선이가 가르쳐 줬어요. 요즘 배우고 있어요. 정수는 웃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엄마, 사랑해요. 정수는 잠시 말이 막힙니다. 언제 들어본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밤 8시 정수는 소파에 앉습니다. 옛날 사진첩을 꺼냅니다. 한 장씩 넘깁니다. 젊은 시절의 정순, 남편 철수와 찍은 사진, 아들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후회는 없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다만 나를 잊고 살았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진 위에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차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는 현관으로 나갑니다. 민수 가족이 도착합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달려옵니다. 정수는 손주를 안습니다. 우리 지훈이 다 컸네. 민수와 미선이 차에서 짐을 내립니다. 음식 재료들입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요리할게요. 그래, 고맙다. 부엌이 시끌벅적합니다. 민수가 팔을 썹니다. 서툽니다. 미선이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보, 더 얇게 썰어야 해요. 이거 쉽지 않네. 정수는 거실에 앉아봅니다. 웃음이 납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지훈이가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받으셨어요? 응, 정말 예쁘더라. 할머니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웃고 있네. 정순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웃으세요. 그럴게. 점심이 차려집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샐러드. 서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정말요? 제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 정수는 웃습니다. 미선이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이웃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나랑 있으니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찾은 거지. 오후 3시 마당에 나갑니다. 지훈이와 텃밭을 봅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무야 할머니가 심었어. 우와, 크다. 다음엔 지훈이도 심어볼래? 네, 좋아요. 지훈이가 웃습니다. 민수와 미선은 감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정순도 함께 앉습니다. 엄마,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연한 게 없다는 걸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수는 아들을 봅니다. 민수야. 너도 잘하고 있어. 엄마, 다만 가끔은 멈춰서 주변을 봐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응, 기다릴게. 엄마, 건강 챙기세요. 너희들도. 지훈이가 안깁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차가 출발합니다. 정수는 손을 흔듭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앉습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여보, 정수는 하늘에 말합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이 없어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나를 찾았어요.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아들도 잘 크고 손주도 건강하고 정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평생 함께 살아줘서.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납니다. 마당으로 나갑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금빛입니다. 정수는 해를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텃밭으로 갑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흙을 만집니다. 따뜻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상추를 따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순의 머리카락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엔 평온이 자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수는 혼잣말합니다. 해가 높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됩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0년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잊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작은 집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